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취업에도 어느 정도 타고난 재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취업 재능이라는 것은 안녕하세요. 찌릿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전기전자 취업 정보 공유라는 카톡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팅방에는 2024년 3월 2일 기준으로 747명의 전기전자 취준생 분들께서 참여하시면서 여러 고민들을 공유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8개월가량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전기전자 취준생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또는 하게 될 취준생 분들을 위해 전기전자 취업 고민 탑3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순위는 단톡방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의 횟수를 바탕으로 매겨졌습니다. 이상 거두절미하고 취준 고민 3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위는 재수강 문의입니다. 보통 재수강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제가 학점이 3.4점 정도인데 한 학기를 더 다니면 재수강을 하면서 3.8점까지는 학점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수강을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 개인의 상황과 목표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컨설팅을 해오면서 느낀 바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재수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학교를 다니면서 재수강을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둘째는 학교를 더 다니지 않고 4학년 때 학점을 초과해서 들으면서 재수강을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학교를 더 다니면서 재수강해야 하는 경우 학점이 3.2점 이상이면 그냥 빨리 졸업하시고 재수강할 시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해본다든지 국비 취업 교육을 수강하시든지 직무 경험을 쌓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학년 때 초과 학점을 통해서 재수강을 하시려는 경우 본인의 전체 학점이 3.4점 이하이고 재수강을 통해서 전체 학점을 0.1점 이상 끌어올리실 수 있을 때 재수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특정 전공 과목의 학점이 너무 낮은 경우 서류나 면접에서 해당 전공 과목의 학점이 낮은 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힐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기학 1이 C뿔인 경우 취업에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서류나 면접에서 특정 전공 과목의 학점이 낮은 것이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결정적인 영향으로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과목의 평점보다는 전체 평점이나 전공 평균 평점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전체 학점이 3.5점 이상이시라면 학점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점이라는 것이 취업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학점이 3점 후반대 이상이라면 그래도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나 보네 라는 정도의 평가를 받으실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학점이 너무 낮은데 성실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학점이 낮은 거에 대해서 불리하실 수는 있겠지만 학점이 낮은 거에 대해 솔직하고 합리적인 소명이 가능하신다면, 그리고 직무 경험과 같은 무기를 보충하신다면 낮은 학점이라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위는 전기공학 vs 전자공학입니다. 이 질문의 골자는 단순히 취업을 위해서 전기공학과 전자공학 중에 무엇이 더 나은지를 물어보시는 건데요.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답변은 단순히 학부 취업 수준에서는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이던 전자공학이던 학과 커리큘럼을 보시면 3학년까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2학년 때까지는 전자기학, 회로이론, 공학수학 정도가 중심이 될 거고 3학년 이후부터 조금씩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전기공학과라고 해서 인베디드나 반도체 과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후 4학년 때부터 진짜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의 전공 심화 과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4학년 때는 졸업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전공 과목을 제대로 수강하지 못합니다. 많아봤자 두세 과목 정도를 수강하게 되실 거고 이마저도 기사니 어학이니 취업 준비 때문에 소홀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공학이던
전자공학이던 취업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이어도 회로 설계 직무에 갈 수 있고 전자공학과여도 전기 시공 직무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학과에 본인이 가려고 하는 직무와 관련된 과목이 없으면 교양 과목으로라도 타 학과 가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 안 된다면 청강으로라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기공학이니 전자공학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직무를 먼저 정하시는 겁니다. 사실 직무를 정하는 것도 4학년부터 심화 과목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 현재 대학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전기전자공학 학과 커리큘럼은 대학원에 진학할 소수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대학원생을 필요로 하는 교수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전기전자 직무 탐색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니까 구독하시고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망의 1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제가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은 대개 제가 지방대인데 대기업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전자공학과 학점 3.4점인데 반도체 대기업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가능성을 묻는 경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누구나 좋은 곳에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취업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불안해하고 걱정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의 의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의도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진짜 현실적인 가능성을 여쭤보시는 경우고 두 번째로는 응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현실적인 가능성을 여쭤보시는 경우라면 일단 부딪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지원해 보는데 인생의 사활을 걸 만큼 중대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목표를 이룬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해보고 이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면서 그냥 한번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조언을 구할 사람을 찾는 건 과사무실이나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해보시면 되고 그게 어렵다면 링크드인이라는 직장인 커뮤니티에 가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링크드인 이용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회원가입부터 하시고 이것저것 만져보시다 보면 분명 어떻게 하시는지 금방 터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다고 응원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감히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어찌 보면 희망적이긴 하지만 냉정한 현실을 망각시키는 달콤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취업에도 어느 정도 타고난 재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취업 재능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잘 파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의 천재 장사꾼 봉이 김선달이 현대시대에 살았으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취업을 잘 해냈을 겁니다. 그래서 취업도 재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무언가를 파는 능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다는 거고 취업 준비 수준에서의 무언가를 파는 능력은 배워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 관점에서 무언가를 파는 능력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제 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전자 취준생 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참여해서 질문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